서로 내가 볼 거다라는 상황이 이제 놓이니까 견제는 과에 불문하고 아마 있을 거고. 이제 치료 방침을 세울 때 이제 항상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가시는 게 맞고요. 서울 바른세상병원 신경외과 양희석입니다. 정형외과 양성욱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어디로 가야 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형외과 대 신경외과, 정형신경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팔,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보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경외과는 또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뭐 신경이 들어가는 거죠. 머리라든지 뭐 신경이 관련되는 것도 다 보니까 머리도 보고, 근데 뭐 척추라든지 뭐 여러 신경 관련되는 걸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과에서 파생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준비된 사연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었을 땐 사실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제 진찰도 해보고 팔도 움직여보고 이러저러한 거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림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그게 이제 메인으로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손 끝부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척골신경이 눌려서 있는 주관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찰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려요와 아파요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경생리학적으로 뭐냐 하면, 저려요는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우리가 신호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가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그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려요는 감각이 떨어졌어요. 무뎌요. 이제 제대로 신경이 전달되지 못하는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파요는 뭐냐?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신경에 강한 자극이 오니까 야, 큰일 났어 라고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게 통증인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다 통증에 대한 반응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증상만 가지고 환자분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물어보고 진찰하면서 또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게 신경외과에서 보는 질환이다, 정형외과에서 보는 질환이다 라고 나누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나눠서 봐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척추외과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정식 명칭이 있지는 않지만은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정형외과에서도 척추외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신경외과도 척추외과를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척추를 보는 과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척추외과 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신경외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정형외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거고, 다만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공부를 더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척추보다는 이제 다리나 팔 요런 거를 이제 메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나뉘어서 봐야겠죠. 진료 지침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까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은 이 정도 발전이 됐으니까 이런 질환은 이렇게 치료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침서가 과에 따라서 나눠진 게 아니고, 만약에 척추관 협착증이다, 아니면 허리 디스크다가 되면 이 정도의 질환은 이렇게 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최신 지견들을 모아서 이제 합의를 해놓게 돼요. 어떤 신경외과적 치료, 정형외과적 치료를 하기보단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의사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는 가장 올바른 치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가장 안전한 치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료 지침서를 따라서 치료한다가 치료의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관절의 문제는 일단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통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된다고 해서 다리가 저리다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 그 어릴 때 많이 하듯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저릴 경우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물론 신경이 눌려서 저리는 경우도 당연히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빈도수나 자세에 따라서 금방 해소가 되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피가 조금 잘 안 가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실제로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우리가 다리 혈관이 이제 심장으로 가는 이유가 근육들이 이제 이렇게 혈관을 짜주면서 혈액 순환을 좀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서 비행기 탈 때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조금씩 뭐 걷고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그 혈관이 막히지 않게 뭐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선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걸 피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또 중간중간 좀 자세 바꾸고 약간 걸었다가 앉고 하는 거는 당연한 기본적인 이 태도가 되지 않을까. 중간중간 일어나서 좀 자세를 바꿨는데도 계속 저리다. 그러면 너무 허리 디스크나 신경에 눌린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병원에 가서 한번 또 진찰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흉부외과를 가시는 게 맞고요. 정형외과에서도 만약에 갈비뼈 골절이 많이 있고 뭐 숨 쉬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혈흉이 생긴다든지 기흉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대학병원 흉부외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뼈가 다쳤으니까 정형외과다 라기보다는 아까 척추외과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부위에 맞춰서 하시는 게 더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많이 보고 있죠. 한 개 정도 부러졌을 때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거는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압박감도 되게 세고 그래가지고 숨 쉬는데 더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여러 개가 부러져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그때는 이제 무조건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한 개 진짜 금간 정도 뭐 이런 정도 다 하면은 하셔서 편안하시면 하셔도 좋지만 굳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이제 폐나 내부 손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T라는 걸 한번 찍어서 골절은 있지만 내부 장기 손상은 없다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통증이 심각한 상태로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심한 통증이 있으면 119나 이런 걸 통해서 CT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이 방사통을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고, 허리가 아프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후관절이라 부르는 그 척추 사이에 있는 관절, 거기가 아픈 거다 내지 그 주변의 근육이 아픈 거니까 정형외과를 가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모든 게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딱 결론을 짓기는 사실은 좀 애매하죠, 이거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 알아서 이걸 다 잘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좋겠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정답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병원도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그런 견제는 과에 불문하고 아마 있을 거고,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정말 환자군을 만약에 내가 더 많이 볼 거다라고 해서 하시는 그런 경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사이에서는 사실은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죠. 특히 응급실이나 이런 데 이제 허리를 다쳐서 척추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형외과에도 척추 파트가 따로 있고 신경외과도 척추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내가 볼 거다라는 상황이 이제 놓이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뭐 견제가 이제 드라마처럼 오버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잘 분배해서 나눠서 잘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왔는데 머리도 좀 다치고 팔도 부러지고 뭐 척추도 다치고 여러 개 있으면 이제 치료 방침을 세울 때 이제 항상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누가 이 환자의 주치의가 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치료가 우선될 거냐 하는 데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소통이 좀 잘 안 되면 뭐 환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가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겹치니까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에는 아예 이제 외상외과라 그래서 아예 딱 이제 중간에서 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요 수술하고 중간에 또 잘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소통과 이렇게 원활한 이제 환자의 치료가 잘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쳤는데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근데 그때는 저희는 일단 오셔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정형외과든 신경외과 뭐 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니까 협진을 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과 척추를 생각한다면 또 서울 바른세상병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또 뵙겠습니다.